보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이 왜 여기 있냐면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감명 깊게 읽으셔서 그 책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 샤롯데에서 롯데라는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명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는 괴테 동상, 지금 전방 약 한 10m 지점 보이시죠? 괴테 동상이 있고요. 그 서쪽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m 높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1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자,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인터넷 기사에 이곳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라고 인터넷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아치 형태의 문도 보입니다. 자, 좀 흐린데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약 한 3m 높이의 중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형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도 수십 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트리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숲입니다. 자, 괴테 동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입니다. 영국에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에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열하일기를 저술한 박지원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입니다. 자, 그 동쪽에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괴테 동상의 명칭의 유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격호 롯데 창업 회장님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 감동 깊게 읽으셔서 그 소설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한 겁니다. 자,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동상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롯데월드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자, 19m 높이 인터넷 기사에 뜨기를 이곳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성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정말 현란한 조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롯데월드타워 바로 앞에는 이렇게 영상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제가 이동하면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마켓도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들을 한 달 정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12월 13일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12일이 남아 있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마켓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롯데월드몰하고 롯데물산하고 롯데월드타워 뭐 계열회사 세 군데가 공동 합작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걸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은 인파가 많이 몰리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저기 안에 사람들이 나온 숫자만큼만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 인파들의 행렬입니다. 그래서 안에 구경을 하고 나온 사람들의 숫자만큼만 입장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이동할 때 미국 동부 지역의 최대 규모의 아울렛 220개 정도의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우드버리 프리미엄 아울렛에도 그 매장 중에 몇 개 매장은 이런 식으로 인파들이 나온 만큼만 입장시키는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크리스마스 마켓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적혀 있고요. 크리스마스 마켓이고 롯데 디파트먼트 스토어 즉 롯데백화점이라고 세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자,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또 크리스마스 마켓 독일의 대문호 괴테 동상 등을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활용 점정으로 롯데월드타워 1층 로비 입구를 보여드립니다. 롯데월드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이 들어가는 1층 로비입니다. 1층 로비고요. 저도 한번 여기에 무슨 간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남한에서 가장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다 보이시겠지만 남한에서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고요. 세계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빌딩이다. 555m 높이, 피트로는 1819피트다. 그 다음에 2017년 4월에 개관했다. 2017년 2월입니다. 2017년 2월에 개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롯데월드타워가 123층인데요. 그 중에 43층부터 72층까지인가 거기가 시그니엘이 있죠. 롯데월드타워 초호화 오피스텔. 자, 시그니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그니엘 레지던스입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라고 이쪽이 이제 시그니엘 레지던스. 제가 알기로는 43층부터 72층까지 총 30개 층 정도가 오피스텔 층인데요. 초호화 오피스텔이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중층부에 있는 시그니엘 레지던스 출입구에 있는 간판입니다. 롯데월드타워 대략 한 43층부터 72층까지 한 30개 층에 걸쳐서 있는 초호화 오피스텔이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 출입구에 앞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그니엘 바로 출입구에서 롯데월드타워 아까 보여드린 크리스마스 마켓 시 전방 약 70m 지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동쪽 방향으로 19m 높이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상물이 음악과 함께 나오는 설치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기리는 괴테 동상도 아까 보여드렸었고요. 자, 이곳은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타워 1층 출입구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너무 가까이서 위를 향하니까 꼭대기가 안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의 1층 로비 입구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라는 간판이 보이고요. 그 로비에서 약간 남쪽으로 약 한 20m 진행하면 아까 시그니엘 레지던스 시설 입구 출입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요.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과 그 앞에 있는 연못 사이에 제18대 대통령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을 했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바로 $50 지폐의 주인공이고 $100 지폐의 주인공이 바로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하고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한 벤저민 플랭클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이비리그 대학 미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파벳 순으로 저는 암기하고 있는데요. B 브라운 대학. 브라운 대학은 바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님이 거기를 나오셨는데요. 브라운 대학은 바로 50개 주 중에서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알래스카 주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 주,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무슨 주냐면 와이오밍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주, 인구가 가장 작은 주는 와이오밍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여하튼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로드 아일랜드 주인데요. 그곳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 브라운 대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또 화려한 조형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화려한 조형물 불가리라는 뱀 모양의 그 조명 시설인 것 같습니다. 불가리 뱀 모양을 형상화한 조명 시설입니다. 여기에 그 소개되어 있습니다. 불가리가 석촌호수에서 빛나는 불가리 세르펜티 라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불가리는 브랜드의 상징적인 아이콘 세르펜티 론칭 75주년을 맞이하여 18m 높이의 빛나는 조형물 세르펜티 라이트를 이곳 석촌호수에서 선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도 조명이 좀 약하긴 한데 저도 얼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불가리라는 조형물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에서 불가리라는 조명시설, 석촌호수 동호회 한복판에 있는 불가리라는 조명시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걷고 있는 것은 이제 석촌호수 동호회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전방에 약 40m 지점에 노천 카페도 있습니다. 노천 카페. 자, 이곳 조깅로는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깅로 폭이 약 한 5, 6m 되고요. 동호와 서울을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마라톤 풀코스 42.19km입니다. 자, 노천 카페도 보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B가 브라운 대학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고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께서 거기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C가 컬럼비아 대학. 컬럼비아 대학은 미국 뉴욕주 맨해튼에 있습니다. 맨해튼 한복판에 컬럼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의 44대 대통령이 거기 나오셨죠. 그 다음에 C 코넬 대학. 코넬 대학은 또 그 코넬 대학도 미국의 뉴욕주에 있습니다. 코넬 대학. 그 8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는 워낙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서 대부분 미국 독립선언 전에 개교를 했는데요.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 전에 7개 대학이 개교하고 그중 8개 중에 하나 대학만 독립선언 후인 1865년 남북전쟁 마지막 연도에 개교했는데 그게 코넬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선언이 1776년 7월 4일인데요. 7개 대학은 다 독립선언 전에 개교를 했고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636년에 개교한 하버드 대학이고요.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이 독립선언 전에 개교했는데 코넬 대학만 뉴욕주에 있는 코넬 대학만 독립선언 후인 1865년 남북전쟁 마지막 연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리그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자, 그래서 C가 이제 콜롬비아 대학과 코넬 대학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D 다트머스 대학. 다트머스 대학은 뉴햄프셔주에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그 다음에 H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은 제가 석 달 전 여행 갔을 때 보스턴의 하버드 대학을 갔었는데요. 자, 하버드 대학은 그 보스턴에 있는 찰스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보스턴시와 서쪽에 캠브리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찰스강 서쪽에 있는 캠브리지 지역에 바로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습니다. 자, H가 바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바로 옆에 캠브리지에 있는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P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까 말씀드린 $100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플랭클린이 펜실베이니아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당연히 펜실베이니아 대학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P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은 바로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고등학교인 배제고를 나오시고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P 프린스턴 대학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에일 대학. 에일 대학은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또 그 아들인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그분들이 다 에일 대학교 출신인데요. 그 에일 대학교는 바로 코네티컷주에 있습니다. 코네티컷주.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에서 서쪽 방향, 서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동쪽 방향, 동호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아까 촬영했던 불가리라는 조명이 동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자, 정말 화려하게 조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다음에 화려한 이 조명 무슨 문 형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정말 조명을 화려하게 장식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도 나오죠. 저녁 8시 52분입니다. 8시 52분, 온도가 9.4도, 습도 63%입니다. 저녁 8시 52분입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굴다리를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잠실역에서 남쪽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에 걸쳐서 뻗어 있는 게 송파대로인데요. 송파대로가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굴다리 위에 있습니다. 이 굴다리가 바로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하는 굴다리인데요. 그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제가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아이비리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설립자 겸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분이 바로 $100 지폐의 주인공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자, 이번엔 서호에 도착했습니다. 자, 서호 촬영하고 있는데요. 서호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인데요. 저 롯데월드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노란색 조명이 있는 데가 바로 샤롯데 시어터입니다.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날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감명 깊게 읽으셔서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그 샤롯데 여주인공 샤롯데 명칭을 따서 샤롯데 시어터, 샤롯데 극장입니다. 지금 비추고 있는 저 건물, 저게 바로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바로 동쪽에 있는 샤롯데 시어터고, 그 옆에 롯데월드 호텔이 보이고요. 자, 이번에 다시 굴다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이비리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연방의회 의사당 정말 청명한 하늘과 함께 멋지게 사진 촬영, 유튜브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백악관입니다. 백악관 가기 전에 내셔널 몰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 중에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인데요. 그곳에서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곳에 그 영화의 무대가 바로 스미스소니언 재단 계열의 10여 개의 박물관이 밀집되어 있는 내셔널 몰에 있는 박물관 중에 핵심인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인데요. 그곳에 가서도 정말 멋진 그러한 조형물들을 많이 봤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대형 코끼리 조형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쪽으로 좀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 박물관 바로 옆에 그 스미스소니언이라는 영국인인데요. 영국인이 1800년대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 가지고 미국의 그 스미스소니언 재단이 설립이 됐고, 그래서 그 재단 소속의 박물관이 그 내셔널 몰에 10여 개 있고요. 뉴욕 이런 지역에도 몇 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스미스소니언이라는
영국인이 왜 영국에 기부하지 않고 미국에 기부했냐 이거에 관해서는 설이 있긴 한데, 유력설은 영국은 절대 왕정 국가였고 그에 반해서 미국은 공화제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재단을 영국에서 설립하기는 어려웠고 미국에서 설립하기가 여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국, 자신의 지인도 없는 미국에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단이 설립된 게, 재단 명칭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인데요. 자, 그 재단의 상근 이사는 연방 대법원장이, 연방 대법원장이 그 재단의 상근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재단의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재단 소속의 박물관들이 한 10여 개가 그 내셔널몰에 있습니다. 내셔널몰에. 그 중에 제가 갔던 곳은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배경인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호 남쪽 조깅로에서 북서쪽 방향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샤롯데 극장 북쪽 방향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역 사거리에 저기 롯데캐슬이라는 고층 아파트도 보이고요. 그 너머로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쿠팡,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탑 클래스 네이버 쇼핑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는 쿠팡 본사가 제가 지금 비추고 있는 저 방향, 북쪽 방향인데요. 자, 롯데캐슬 그 북쪽에 있습니다. 즉 잠실대교 남단 바로 남쪽에 쿠팡 본사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시설이었었냐면,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백악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자, 백악관 스미소니언 재단 소속의 미국 국립자연사 박물관 투어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은 백악관입니다. 자, 백악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시절에 수도 워싱턴 DC를 건설했는데요. 건설 기간 10년 동안은 수도가 필라델피아로 옮겼었고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에 입주한 사람은 1801년 초인데요. 바로 2대 대통령 존 애덤스 대통령의 정권 말기였습니다. 존 애덤스 대통령이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했기 때문에 1801년 백악관 입주를 할 때 대통령 정권 말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곳에서 생활하고 바로 방을 뺐습니다. 그래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이제 실질적으로 처음 입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당시 1812년부터 1814년까지 2년 반 정도 미국의 남북전쟁이 아니라 미영전쟁이 1812년부터 1814년까지 약 2년 반 정도 미영전쟁이 있었는데요. 미국과 영국 간의 미영전쟁 당시에 그 영국군 최정예 병력 4,000명 정도가 메릴랜드주에 상륙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도 워싱턴 DC를 습격해서 바로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백악관이 원래 명칭이 프레지던트 하우스, 대통령 관저란 뜻이었는데요.
불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하얀색 페인트로 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얀 집이다 해서 화이트 하우스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또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정도 진행된 남북전쟁, 미국의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당시에 또 백악관 일부 건물이 파괴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언제 수리를 했냐면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 지난 1946년 당시에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남북전쟁 당시에 그 파괴됐던 건물을 분해 해체해 가지고 다시 재건 공사를 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파괴된 지 80년 만인 1946년경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그 파괴된 부분을 분해 해체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완전히 거기를 지금의 모습으로 최종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공식적으로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프레지던트 하우스를 화이트 하우스라고 비공식적으로 칭했을 뿐인데요. 공식적인 정부 명칭으로 인정된 건 1901년부터 1909년까지 8년 동안 공화당으로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백악관은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거기 울타리 밖에서 한 150m 지점에 있는 백악관을 먼 발치에서 그냥 영상 촬영, 사진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악관 본관 건물에서 약 100m 정도, 100m에서 한 15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00에서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울타리 밖에서 기념 촬영 및 영상 촬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악관을 투어한 다음에 갔던 곳은 바로 이제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는 그냥 경유를 했습니다. 버스를 탄 상태에서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자,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는 워싱턴 모뉴먼트는 높이가 169m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오벨리스크라고 하면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 숭배를 상징하는 그 뽀족탑 형식의 시설 건축물이 오벨리스크인데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두께가 굵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날카로운 형태가 되는 그게 바로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전 세계의 오벨리스크 중에 최고 높이입니다. 169m 높이. 화강암과 대리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 콘크리트가 전혀 사용이 안 됐습니다. 100% 화강암 및 대리석으로만 구축이 되어 있는 게 전 세계 오벨리스크 중에서 가장 높은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 다음이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수도 워싱턴 DC의 그 공중 조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의회 의사당보다 더 높은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기 전에 건축된 시설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 즉 워싱턴 기념탑, 워싱턴 모뉴먼트인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높이가 30m입니다. 자, 이집트가 프랑스한테 선물했다라는 30m 높이의 오벨리스크가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 콩코드 광장에 있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의 광장은
유럽에서 가장 넓은 광장이죠. 그 프랑스 대혁명 광장,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23m 높이인 반면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리스크는 무려 169m 높이의 오벨리스크입니다. 자, 그